뇌생물학 14주차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 주입니다. 공지사항에 올리기는 하겠지만 지지난 주부터 진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생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알겠지만 모든 기말고사 시험이 비대면으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들 대면으로 중간고사는 봤는데 비대면으로 기말고사를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 시험은 방식은 지금 생각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할 건데 공식적으로 이제 제가 글을 올리긴 할 텐데 시험 보는 주는 14주차, 지금 이 14주차고 15, 16주차니까 날짜가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볼 거고요. 시험 방식은 오후 2시에 제가 정확히 이제 저희 강의 제가 올리는 곳에 자료실이나 뭐 과제란이든지 어느 한 곳에 제가 글로 나중에 확인해서 올릴게요. 시험 문제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2시간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시고 그 푼 문제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제 메일로 2시간 내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시험은 거의 오픈북이 될 텐데요. 오픈북이 되더라도 사실은 시험 문제를 충분히 많이 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빨리 써야 제대로 답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험 시간은 2시간을 할지 좀 더 줄일지 그거는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18일날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고 제가 정해진 시간까지 여러분들 답안지를 사진 찍어서 제출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범위는 제가 이 강의 이번 주 강의 끝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강의를 지금 제가 좀 녹화하는 시간이 좀 늦어져서 어디까지 시험 범위를 넣을지는 좀 보고 얘기할게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일롱게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특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롱게이션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이제 실험적으로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지금은 우리 다 알고 있죠. 아미노엑시드가 어떻게 생겼죠? 가운데 카본 탄소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아미노 그룹이 있고요. 한쪽에는 카복실 그룹이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H 수소가 있고 이쪽에 R 그룹이라고 해서 여기만 이제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글라이신이면 H고 알라닌이면 메틸기가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백질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N터미널에서 C터미널 칼복실 그룹하고 그다음 아미노 두 번째 아미노엑시드의 아미노 그룹이 서로 펩타이드 본드를 이루면서 일롱게이션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단백질이 있는데 한쪽에는 아미노 그룹이 있고 한쪽에는 칼복실 그룹으로 이제 끝이 나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가 이제 보통 메사이오닌으로 시작하니까 메사이오닌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건 상관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아미노 그룹에서 이쪽에서 제일 먼저 이게 첫 번째 아미노엑시드고 이게 마지막 N번째 아미노엑시드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N터미널, S터미널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를 몰랐을 때 단백질은 N터미널에서부터 C터미널의 방향으로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라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에요. 단백질은 N터미널 아미노에서 카복실 디렉션으로 합성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실험. 이게 이제 18.1 The Directional Polypeptide Synthesi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냐면, 여러분들 레티큘로사이트 적혈구, 여기 적혈구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적혈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적혈구 혈액 내에 산소 운반과 관련된 산소 운반 하면 생각나는 단백질은 헤모글로빈, 그리고 글로빈 단백질로 되어 있는, 글로빈 단백질로 되어 있는. 그래서 적혈구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산소 운반 뭐 이렇게 생각이 날 텐데, 산소 운반을 할 수 있는 것은 적혈구에서 글로빈이라는 알파글로빈, 베타글로빈,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서 혈액 내로 내보내주면 거기에서 철과 만나서 그것이 이제 산소를 데리고 여러 곳으로 산소를 옮겨주는, 그래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세포 안에 단백질의 거의 반 이상이 글로빈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글로빈 단백질을 막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거의 얘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혈액 내에 글로빈 단백질을 공급해줘서 글로빈을 통해서 산소가 여러 곳으로 이제 운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 이제 초기에는 특정 단백질을 많이 만드는 그런 적혈구에서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것은 적혈구 세포에서 알파글로빈이라고 합시다. 알파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럼 mRNA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단백질을 어떤 아이는 라이보솜이 여기 붙어서 지금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고,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한 mRNA에 라이보솜이 붙어서 쭉 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얘가 다 가지 않았을 때에도 얘는 이제 거의 거꾸로 그렸네요. 조그만 게 뒤인데 아래인데 뭐 이런 형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형식으로 세포 안에서 지금 글로빈 단백질을, 이건 mRNA 하나만 있는 게 엄청 많고요. 여기에 또 라이보솜이 엄청 많이 붙어서 막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 적혈구 세포에 여기에다가 뭘 넣어줬냐면 트리튬 레이블 류신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트리튬 레이블 류신이라는 것은 이제 단백질을 동위원소로 이걸 뭐라 그러죠? 레이블을 하는 거예요. 동위원소로 레이블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미 헤모글로빈의 단백질 시퀀스는 알고 있어요. 단백질 시퀀스는 여기에 이제 N터미널이 있고 여기에 C터미널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시퀀스들은 어떤 아미노 액시드로 되어 있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졌는지 이 방향인지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지금 헤모글로빈을 계속 만들고 있는 이 세포에다가 트리튬 레이블 되어 있는 류신을 집어넣어줘요. 트리튬 레이블 되어 있는 류신을 집어넣어주면 이 류신이 여기하고 군데군데 류신이 필요하다고 쳐봅시다. 쳐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단백질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류신을 딱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미 다 만들었잖아요. 어디까지 만들었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었으면 이제 류신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겠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만들었잖아요. 이만큼은 만들었어요. 이만큼은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류신을 집어넣으시니까 여기 중간중간에 류신이 있으면 여기에 류신, 류신, 류신 이렇게 레이블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요만큼 만들었잖아요. 요만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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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신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적혈구 안에서 라이보솜이 글로빈 단백질을 막 만들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이제 막 만들기 시작했고 mRNA 처음부터 이제 막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이제 중간쯤이고 어떤 아이는 끝에 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얘의 시퀀스를 다 알고 있고 이 전체 시퀀스를 알고 있으니까 이 단백질을 만들어진 단백질을 일부 구간으로 이렇게 잘라요. 단백질을 자를 수 있는 단백질의 특정 시퀀스를 자를 수 있는 프로티에이즈로 특정 부분을 계속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를 잘라서 보면 이 부분은 이 전체 단백질을 다 합치는 거예요. 다 합치면 이 부분은 L이 레이블된 게 하나 있죠. 하나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죠. 여기 두 개, 두 개 이러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설명해야 되나? 이게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3개가 되죠. 3개.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류신을 집어넣고 레이블된 류신을 집어넣고 단백질을 합성하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다 만들어진 단백질을 뽑아내서 이걸 잘라요. 자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 부분은 1번 펩타이드, 2번 펩타이드, 3번 펩타이드, 4번 펩타이드, 5번 펩타이드라고 했을 때 각각의 1번 펩타이드는 레이블이 하나 있죠. 2번 펩타이드도 하나, 3번은 2개, 4번도 2개, 5번은 3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쵸?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류신이 이렇게 들어갈 거다. 1번에는 하나 들어가고 2번에 하나, 3번에 2개, 4번에 2개, 5번에 3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정하고 한 거냐면 N터미널에서 C터미널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한 거예요. 이해 가나요? C터미널에서 N터미널로 만들어진다면 이 번호가 레이블이 거꾸로 되겠죠.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요만한 게 생길 거고 요만한 게 생길 거고 요만한 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류신이 더 들어가고 여기에 류신이 더 들어가고 여기에 류신이 더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류신이 레이블된 게 많아져야 돼요.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C터미널 쪽에 가까울수록 C터미널에 가까운 펩타이드가 레이블이 많이 된다는 것은 C터미널에 있는 C터미널 쪽이 늦게 만들어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N터미널에서 C터미널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실험 이론적인 정확한 내용은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 이제 이 부분이 설명된 부분이 가운데 부분에 그림이 있죠. 여기 A, B, C 있잖아요. A, B, C. A 상황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고 B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C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지는 부분이 N터미널부터 만들어지면 얘는 N터미널만 만들고 중간 부분은 안 만들고 C터미널도 아직 안 만들어진 상황이고, 얘는 N터미널 중간까지 만들어진 거고 C터미널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얘는 시작 부분만 만들어진 거고 중간하고 끝이 안 만들어지고, 얘는 중간까지 끝이 안 만들어지고, 얘는 다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레이블은 얘는 어쨌든 끝부분이 되고 얘는 중간하고 끝. 그렇죠? 어떤 아이는 이제 막 시작했으면 처음, 중간, 끝.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끝부분에 갈수록 레이블이 더 많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끝부분에 갈수록 레이블이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끝부분이 어딘가 보니까 끝부분은 C터미널에 존재하는 이 5번 펩타이드가 레이블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레이블이 가장 적은 데를 보니까 N터미널에 가까운 아이가 레이블이 가장 적더라 라는 실험 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 아, N터미널에서 C터미널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18.2 제일 아래 그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이제 알파글로빈 가지고 실험한 거고, 오른쪽은 베타글로빈 가지고 실험한 건데, 여기에 A번에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4개 있죠. A번에 그래프가 A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따라가 보면 여기 제일 이쪽 거는 4분 동안 얘를 레이블된 류신을 넣고 4분 있다가 셀을 깨고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7분, 그리고 노란 게 또 겹쳐 있네요. 또 8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16분, 얘는 60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짧게 주는 거면 이렇게 기울기가 더 급격해져요. 기울기가 더 급격해지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일정한 기울기,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어느 때 가보면 얘는 기울기가 너무 얕죠, 너무 낮죠, 너무 적죠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실험은 뭐냐면 레이블을 너무 짧게 해주면 무슨 얘기냐면, 짧게 해주면 얘 같은 경우는 다 합성이 안 될 정도의 짧은 시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중간쯤 가고 있는 아이부터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기에는 레이블이 안 되고 끝에 만들어진 것만 레이블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왜 기울기가 이렇게 낮을까요? 얘는 그러니까 1번 펩타이드나 2번 펩타이드나 3번, 4번 펩타이드나 거의 레이블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왜 그렇겠어요? 여기는 이제 1번 1개,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을 두잖아요. 오랜 시간을 두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한 번을 트랜슬레이션을 마쳤죠. 그 다음에 다시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여기에 레이블이 다시 트랜슬레이션 하면 여기도 레이블 되고 여기도 레이블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 2, 3에서 그 다음 한 바퀴가 더 돌면 어떻게 돼요? 2, 3,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4, 5가 돼요. 그러니까 1, 2, 3 이 그래프에서 점점 기울기가 낮은 그래프가 돼요.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느 게 가장 좋은 실험 데이터가 될지 몰라서
동시에 여러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 조건을 해서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16분 정도가 가장 좋았고요. 가장 좋았을 때 각각의 펩타이드가 척척척척 이렇게 리니어한 그래프를 레이블 정도가 리니어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아, 이 부분이 N터미널이고 이 부분이 C터미널에 가까운 I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실제로 먼저 만들어지는 게 N터미널이고 늦게 만들어지는 게 C터미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 예.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셀에서 류신을 딱 집어넣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는데 류신을 딱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는 레이블이 안 될 거고 이제 새로 만들어질 것에 류신이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건 안 됐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늦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레이블이 많아진다는 것은 폴리펩타이드에서 늦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레이블이 적고 어디에 레이블이 많은가 봤더니 N터미널에는 레이블이 적고 C터미널에는 레이블이 많더라. 아, 그러니까 C터미널이 늦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험을 류신을 몇 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잘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이제 기울기가 낮아지는데 이유는 처음에는 오히려 짧은 시간을 하면 이미 어떻다 그랬어요. 트랜슬레이션도 그렇고 트랜스크립션도 그렇고 이니시에이션과 일롱게이션 과정에서 이니시에이션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니시에이션 과정이 오래 걸리고 일롱게이션은 슉 지나간단 말이에요. 슉 지나가니까 이미 만들기 시작한 아이는 짧은 시간을 줘도 샥 끝날 수 있어요. 끝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을 오래 주면 어떤 아이가 또 이제 얘가 끝난 아이가 새로 가서 트랜슬레이션 시작하잖아요. 그 아이는 이제 처음부터 하니까 레이블이 처음부터 다 레이블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딱 레이블을 시켜보면 앞부분은 1개 되고 뒷부분은 5개 됐다 라고 치면 다른 하나가 라이보솜이 가서 쫙 레이블하면 1에서 1, 2, 3, 4, 5였다가 2, 3, 4, 5, 6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이가 가면 3, 4, 5, 6, 7이 될 거고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1, 2, 3, 4, 5, 2, 3, 4, 5, 6, 3, 4, 5, 6, 7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100, 101, 102, 103, 104 이렇게 되면 거의 기울기가 없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도 시간을 여러 타임을 해보고 가장 좋은 그래프가 나오는 걸로 이 결과를 보니까 여기에 이 부분이 N터미널 펩타이드고 이 부분이 C터미널 펩타이드니까 아, N터미널에서 C터미널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제 비대면 강의가 다 끝나가는 마당이지만 하여튼 비대면 강의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100% 이해하는지를 체크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의 대면을 하는 것 같이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면 어느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면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지를 잘 모르니까 좀 어려웠네요 이번 학기에. 예. 다음은 그거예요. 이제 지네틱 코드 얘기인데 지네틱 코드는 우리 1학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제 첫 부분 우리 분자생물학원 첫 부분 하면서 약간 인트로덕션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네틱 코드를 완성하는데 두 사람의 공이 컸다. 여기 보면 누구죠? 코로나와 니렌버그의 실험이 있었죠. 코로나와 니렌버그의 실험. 그래서 이제
니렌버그라는 사람이 원래 AGG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진지 봤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걸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고안하고 있던 사이에 코로나라는 사람이 뭐 AG 뭐 리핏 뭐 이런 걸로 해보고 뭐 이렇게 한 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코돈이 64개의 코돈인데 사실은 스탑 코돈이 3개 있으니까 61개의 코돈이 있잖아요. 61개의 코돈이 있으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이 61개의 코돈이 각각 20개의 아미노 액시드를 코딩하잖아요. 어쨌든 코돈의 개수는 61개고 20개의 아미노 액시드인데 이 코돈이 이제 61개라고 알게 된 것은 어쨌든 우리가 mRNA의 시퀀스 GAUC로 구성되어 있는 이 mRNA 시퀀스가 아미노 액시드 20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G 하나가 어떤 아미노 액시드를 결정하고 A 하나가 어떤 아미노 액시드를 결정하면 4개밖에 안 되잖아요. 4개밖에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2개씩인가? GA 뭐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는 개수가 GATC 4개하고 GATC 4개하고 그러니까 1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여기에 모자라죠. 그런데 3개의 연속된 시퀀스가 하나의 아미노 액시드를 코딩한다고 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64개잖아요. 64개면 어쨌든 얘보다 커지는 거죠. 얘보다 커지면서 가장 작은 숫자가 3이라는 숫자라서 아마도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 액시드를 코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코돈은 적어도 여러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 액시드를 코딩하는 이렇게 겹치는 게 있을 거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예측을 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예측을 했는데 정말로 3개가 하나의 아미노 액시드를 코딩하는지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실험적인 증거가.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코로나라는 사람이 여기 트리플렛 코드라고 되어 있고 코로나의 실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렇게 주로 했었잖아요. UC 이렇게 쭉 이런 mRNA 시퀀스를 만들어 놓고 뭐가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를 봤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봤더니 이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세린과 류신, 이렇게 2개의 아미노 액시드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번갈아가면서 2개의 2개의 아미노 액시드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오더라. 그러면 만약에 하나의 아미노 액시드를 코딩한다면 U는 뭐 세린이든 류신이든 하나를 코딩하고 C는 뭐 하나를 코딩하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개수가 하나는 안 된다 그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UC 이런 mRNA로부터 세린 류신 이런 게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라는 것은 이 몇 개의 그러니까 코돈이 몇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느냐 몇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 액시드를 결정하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죠? 그러니까 UC 이렇게 반복하는 시퀀스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세린, 류신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쨌든 여기서 보세요. 얘가 하나라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 액시드를 코딩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만약에 2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액시드를 코딩한다고 생각해 보면 두 개라면 이렇게 되고 UC, UC, UC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어디서 시작해도 여기서 두 번째에서 CU로 시작해도 또 CU, CU, CU. 그러니까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액시드를 코딩한다면 하나의 아미노액시드가 계속해서 폴리세린 혹은 폴리류신 이게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세린, 류신, 세린, 류신, 세린, 류신이 이렇게 번갈아 하나의 펩타이드에 번갈아 가면서 나왔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세 개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UCU, CUC, UCU, CUC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네 개라고 치면 UCUC, UCUC 똑같은 게 나오죠. 여기서 해도 CUCU, CUCU, CUCU 똑같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번갈아 가면서 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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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 이렇게 mRNA를 줬을 때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하나의 아미노액시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나오지 않고 두 개의 아미노액시드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폴리펩타이드가 생겼다라는 것은 코도는 홀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코도는 홀수다. 3, 1은 아닐 테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가지수가 20개 넘어야 되니까. 3, 5, 7, 9 이런 식으로. 2, 4, 6, 8 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UC 이렇게 했더니 세린, 류신 이게 번갈아 나오는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코도는 홀수의 개수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을 한번 보세요. B번을 보면 여기서는 U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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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UC를 반복하는 뉴클레오타이드 mRNA를 넣어주고 뭐가 만들어지는지 봤어요. 뭐가 만들어지는지 봤더니 여기서 나온 결론은 나온 실험은 페니랄라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세린 이렇게 된 거랑 류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의 아미노액시드로 구성되어 있는 펩타이드가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왔대요. 세 종류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숫자적인 정보. 그러니까 뭘 찾는 거냐면 코도는 몇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느냐를 알고자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는 이제 이 실험에서는 홀수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3개씩이라면 3개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UUC가 나올 수 있고 UCU가 나올 수 있고 CUU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3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3개의 펩타이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개로 하는 거예요. UUC 6개라면 UCU CUU 이거는 3개가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코돈이어도 되고요. 6개도 되고요. 9개도 돼요. 결론은 이 실험에서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반복하는 이런 시퀀스로 했을 때 서로 다른 아미노액시드로 구성되어 있는 3종류의 펩타이드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것으로 보면 코도는 3의 배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서 홀수고
3의 배수고 하면 가능한 게 3, 9, 15 뭐 이렇게 쭉 가겠죠. 그렇죠? 근데 9면 4의 구승이에요. 코돈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것이다. 맨 처음에 예측한 대로 20개의 아미노액시드 20을 넘는 4의 배수면서 가장 적으려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러니까 3개로 구성되어 있는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액시드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을 때 가장 적은 코돈의 개수가 나오는데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역시 뭐 군지, 3인지를 알 수 있는 실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가정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실험들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면 하나의 아미노액시드를 구성할 수 있다. 사실은 여기에 니렌버그의 필터 바인딩 어세이 같은 경우는 뉴클레오타이드 3개를 딱 넣어주고 실험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만 넣어줘도 아미노아시드 tRNA가 바인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3개만 있어도 코돈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실제로 코돈은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추가적인 실험은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만 해서 3개가 뉴클레오타이드 3개가 하나의 하나의 아미노액시드를 결정하는 코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에요. 이해 가나요? 이 정도 실험.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페이지 위에 여기에 지네틱 코드라고 해서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질 수 있는 64개의 코돈 시퀀스가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표에 보면 이제 3개의 스탑 코돈 UAA, UAG, UGA 스탑 코돈이 표시되어 있고 61개의 코돈이 각각 어떤 아미노액시드를 코딩하느냐가 그려져 있죠. UU 같은 경우는 페닐알라닌, UUC 같은 경우도 페닐알라닌, UUA, UUG 이건 류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맞네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랑 하여튼 코로나와 니렌버그의 도움을 얻어서 이 지네틱 코드가 완성되었다는 점.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unusual base pair between codon and anticodon에 대해서 크릭스 와블 하이포테시스라는 것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롱게이션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